자, 오늘 이제 1월 10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이제 오타니 선수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타니 선수,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2023 시즌, 올 시즌이 끝이 나고 나면 FA 자격을 또 얻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뭐 팀을 떠날 것이 유력해 보인다라는 이제 현지 매체들이 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이 오타니가 에인절스에 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을 또 언급한 그런 매체들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수입니까? 지난 2021년 MVP를 수상했고 어쨌든 지난해에도 MVP 투표 2위지만 투타에서 정말 굉장한 활약을 펼쳐줬던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뭐 베이브 루스 이후에 가장 훌륭한 투타 겸업 시즌을 만들어냈고, 또 이제 메이저리그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규정 이닝과 또 규정 타석을 모두 돌파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력적으로도 굉장한 화제를 모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스타성, 인기를 끈 선수라는 점도 이 오타니라는 선수에 대해서 더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인절스 담당 기자들이라던가 에인절스 팬들은 오타니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디애슬레틱의 샘 블룸 기자가 이 장기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역시 오타니 선수의 몸값이겠죠. 지금 뭐 대충 예상이 가기로는 총액 5억 불을 드디어 넘을 만한 선수 나왔다. 그게 바로 오타니일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5억 불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뭐 사실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충분히 4억 불은 돌파할 수 있는 상황에서 5억 불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게 좀 과하다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기록을 쓸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오타니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억 불 규모의 계약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새로운 구단주,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에인절스의 새로운 구단주가 이 5억 불 계약을 오타니에게 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구단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오타니에게 5억 불을 쏠 수 있는 구단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뭐 다저스라던가 양키스라던가 뉴욕 매츠라던가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팀에 비해서 돈을 압도적으로 많이 쓴 팀이 아니면 이 액수 자체가, 예를 들어 10년 계약이라고 해보자고요. 연평균 5천만 달러입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구단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에인절스가 잡기 위해선 그거를 감당할 만한 재력, 그 재력이 있는 구단주를 데려오는 게 먼저겠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이제 사치세 돌파를 감수할 수 있는 구단주의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아시다시피 모레노 구단주가 이제 구단 매각에 나섰잖아요. 그동안 뭐 모레노 구단주도 뭐 푸올스도 영입하고 뭐 랜던도 영입하고 뭐 온갖 뭐 빅네임들, 이 타자들 많이 영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항상 이 사치세는 넘지 그치.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화끈하게 쓰는 것 같이 보이려고 이제 빅네임들을 데려오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내실을 살펴보면은 사친세 기준선을 아슬아슬하게 이제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팀 전력도 좀 약간 애매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고, 또 일부 선수들에게만 좀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몰리는 그런 이 전력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사치세를 넘을 각오로 전력 보강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디애슬레틱에서도 충분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에인절스의 지금 가치로 이 모레노가 받기를 원하는 돈을 부담할 수 있는 구단주 그룹이다. 그 정도의 돈이 있는 그룹이라면 당연히 사치세 기준선을 저는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USA 투데이에 따르면 에인절스 매입에 관심이 있는 그룹이 한 6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인수 금액으로도 25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3조 1천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지난 2020년에 뉴욕 매치를 이제 스티브 코엔이 인수할 때 썼었던 24억 불보다 1억 불이 더 많은 그런 금액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레노가 2003년에,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 우승 이후에 약간 이때 비싸게 샀다는 평가를 들었었는데, 월트 디즈니 컴퍼니한테 샀었죠. 네. 이때가 1억 8,400만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기간 동안
이 자산 가치가 무려 13배나 뛴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매입에 관심이 있는 그런 그룹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구단주인 조 레이코브 씨도 있고 LA 타임스의 오너인 패트릭 순시홍 씨도 있고 여기에 뭐 일본계 투자 그룹까지 여러 그룹이 좀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개막 전까지 매각이 끝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뭐 물살을 탔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25억 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모레노가 받기를 희망한다고 알려진 금액 그대로라고 했을 때 모레노는 일단 자기한테 많은 돈을 주는 구단주 그룹한테 무조건 팔겠죠. 그렇죠. 하지만 에인절스 팬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이 컨소시엄이 사모펀드처럼 정말로 이제 구단 가치만 올려놓고 빠지려고는 생각인 것인가, 아니면 구단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일 경우에는 에인절스는 여전히 사치세 밑으로 페이롤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 스티브 코엔 등등처럼 이제 정말 돈이 많은 자산가, 그리고 이 구단주 오너가 한 명인 그룹, 이 만약에 이 인수를 하게 된다면 에인절스도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그룹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구에 좀 진심인 구단주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건 에인절스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바라고 그렇죠. 계시는 그런 내용일 것 같고, 만약에 그럴수록 오타니 선수의 잔류 확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인절스의 2023 시즌 또 시즌 초반 성적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22 시즌에 73승 89패 지구 3위 했고요. 2021 시즌에도 77승 85패 지구 4위 했습니다. 이 오타니 선수가 항상 목마름을 얘기했었던 게 가을 야구에 대한 진출하고 싶다, 가을 야구 한번 나가보고 싶다, 나랑 트라우시 이렇게 잘하는데 한 번도 가을 야구 못한 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오타니 인터뷰를 통해서 뭐 충분히 드러냈듯이 이 팀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선수들은 동기부여가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타니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만큼 이번 시즌 성적마저 좋지 않다면 에인절스가 아무리 억만금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팀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에인절스가 오프 시즌에 그동안과의 이 행보와는 다르게 좀 알찬 내실이 있는 그런 보강들을 또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FA 영입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일러 앤더슨 선수, 그리고 브랜든 드루리, 카를로스 에스테베즈, 뭐 내야도 보강하고 선발진도 보강하고 불펜진도 보강하고, 이게 다양한데 좀 분산 투자를 했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트레이드를 통해서 헌터 램프로도 데려왔죠. 어셀가까지 데려오면서 내외야 뎁스까지 채웠는데 여태까지 에인절스가 문제시됐던 게 빅네임만 데려와.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포지션이 약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팀 뎁스를 키웠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오프 시즌 상당히 성공적으로 에인절스가 보냈거든요. 이게 팀 성적으로 이어져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어야지 오타니가 한번 생각을 재고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구 우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적 강자인 휴스턴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오프 시즌 요번에 엄청난 보강을 한 텍사스, 그리고 또 이제 시애틀도 지난해 이제 가을 야구 드디어 진출 성공을 했잖아요. 요런 팀들과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가을 야구 가능성이 있어 라는 정도는 이제 오타니에게 보여줘야지만 잔류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에인절스가 오타니를 잡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에인절스는 사실 중간에 트레이드할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FA가 된 오타니가 어디로 갈지 행선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샘블룸 기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디 애슬레틱의 이 비트라이터입니다. 에인절스 비트라이터가 내다본 잠재적 행선지는 에인절스 잔류 실패한다면 뉴욕 매츠 혹은 이제 LA 다저스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호엔 구단주가 이번 오프 시즌에 만약에 돈을 다 쓴다고 한다면 LA 구단끼리의 경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에인절스와 다저스 2파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상황이 또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코엔이 만약에 코리아의 계약까지 성사시켰을 경우에는 이번 오프 시즌에 쓴 돈만 8억 달러, 한국 돈으로 했을 땐 1조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 코엔이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코리아의 계약이 성사가 됐다면 내년 시즌에 오타니가 나온다고 해도 진심으로 전력 투구를 해서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코리아와의 계약이 무산되기 직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코리아한테 줘야 될 돈이 그대로 굳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좀 더 보태서 오타니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LA 다저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번 이제 오프 시즌에 사실 바우어 선수 때문에 좀 플랜이 꼬이기는 했죠. 사치세를 한번 리셋하고 다음 시즌에
오타니 나오면 그때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치세 리셋이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음 시즌에 뭐 오타니까지도 베팅을 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엿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치세 리셋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구단은 아니잖아요. 그쵸. 오타니 선수를 잡아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는 팀이라는 건 지난 무키 배츠와의 계약에서 충분히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CBS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 배츠에게 그랬듯이 데드라인 때 트레이드로 영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장 계약을 시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에인절스가 트레이드를 또 성사를 시켜야지만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도 어쨌든 후보로 꼽히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지와 코레아를 놓치면서 이번 오프 시즌 때 큰 돈을 쓰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잘한 계약을 다 합치면 그래도 꽤 많은 액수입니다만 초대형 FA, 그러니까 슈퍼스타급 빅네임 선수를 데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오프 시즌에 잠깐 쉰 거를 다음 오프 시즌 때 전력으로 오타니를 잡는 데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샘브름 기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에인절스와 다저스 2파전이 될 경우에는 다저스로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본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오타니 선수의 충성심이라든지 에인절스를 향한 이 사랑이 그래도 진심이라는 걸 또 어느 정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뉴욕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이 메이저리그 역사를 생각했을 때 이런 빅네임 선수가 왔을 때 접촉을 안 한 적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양키스도 분명히 오타니의 유력 행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또 올 시즌이 끝나고 FA가 되는 오타니 선수의 잔류 가능성 혹은 이제 영입을 한다면 어느 팀으로 가게 될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